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고보레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 폭스바겐 페이톤입니다. V6 3.0 TDI 모델이고요. VW611. 판매 가격은 1100만원이고 2014년 9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6만 5천 킬로입니다. 브랜드 인증 중고차이고 폭스바겐 인증 중고차입니다. 일단 외관에서 문짝이나 이런 부분에 좀 수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실내는 무난하게 깨끗하게 보입니다. 특별히 모난 거 없어 보이고, 폭스바겐 일단 인증중고차니까 폭스바겐 인증중고차는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이력 조회를 해봤거든요. 이력 조회를 해보니까 특별히 별 다른 건 없긴 없었습니다. 최초에 이제 법인이 출고를 하셨고, 그 다음에 범버 에어컨 콘덴서 15년도에 갈았고, 중간중간에 대구에서 운행이 됐거든요. 대구에서 서비스 센터에서 연료 펌프 같은 거 교환했고, 그리고 중간중간 정비 이력이 있어요. 15만 킬로에 타이어 교환도 됐고, 그 다음에 15만 9천에 16만 4천에 보시다시피 트렁크 리드, 그 다음에 후 패널 이렇게 수리했더라고요. 이거는 도색을 했든지 판금을 했든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헤이즐로 경매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는 아무래도 연식과 세월이 있는 수입차다 보니까 실제로 차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차가 있는 대구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지금은 2024년 5월달이고요. 5월 말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김해시, 그러니까 구도심 부원동 한 곳입니다. 여기 아침에 지금 8시 같이 안 된 시간인데 어디 시험 치러 왔어요. 시간이 40분 남았네요. 오늘 시험 치고 이제 대구로 갈 겁니다. 오늘 볼 차량은 그나저나 오늘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험 결과는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쳐보는 겁니다. 그냥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다음에는 승부를 걸어볼 겁니다. 이상하게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네, 오늘 볼 차는 폭스바겐 페이톤입니다. 폭스바겐 페이톤 V6 3.0 TDI이고 코드명은 VW611. 14년 9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15년형입니다. 주행거리는 16만 5천 킬로를 탔습니다. 성능 점검을 보면 교환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도 없다고 체크되어 있고, 소유자 변경은 1회, 내차 피해는 3회 88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용도 이력 뭐 이런 것 등등은 없고 1인 신조차고, 참고로 이 차는 대구 인증중고, 폭스바겐 인증중고에서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보험이력은 작년 11월에 460만원, 부품 400만원, 공임 23만원, 도장 35만원, 이거 범버 같은데, 그죠? 15년 6월에 420만원, 이것도 똑같아요. 부품 300만원, 공임 63만원, 이것도 범버 같은데. 그 다음에 올 4월에 미확정 수리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성능 점검에 특이점이 있는데요. 보면
매연은 3%로 되어 있고, 네. 로컴 커버의 미세누유, 그 다음에 실린더 블럭 오일팬에 미세누유 체크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대놓고 누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엔진이, 이 V6 엔진이 누유 누수가 좀 유명하긴 합니다. 입고 기간은 대략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사진을 볼 때 좌우 도어에 벌써 수리가 보여요. 이력을 한번 볼까요? 벌써 어저께 봤는데. 이력을 보면 인천에서 법인 출고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네, 15년에는 범버 교환했습니다. 에어컨 컨덴서. 17년에 이제 대구 법인이 구매를 했고, 그때 63,000km. 8만 km의 연료펌프 수리했고, 10만 km의 패드 교환했고, 이력이 있네. 10만 km의 타이어 교환했고, 12만의 엔진오일 뭐 등등 교환이 있고, 12만의 또 연료펌프 21년도 14만에 검사했고, 23년 6월에 타이어 교환했습니다. 15만 3천. 타이어는 새 거겠네. S1 에버3 뭐 좋은 타이어죠. 그리고 보험이력 400, 이것도 범버네. 여기 나오네요. 앞범버 폭스바겐 대구 저기 서비스센터고, 올 4월에 미확정 수리가 바디, 이게 금액이 크겠는데요. 뒷범버 트렁크 리드 수리, 그럼 이거 탈착이 있겠네. 그 다음에 백패널 수리, 이건 아마 뒤에 이른바 백패널 수리 판금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구조물 수리를 그 패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성능 점검에 체크가 없고 여기 이력에는 뜬다면 아마 안쪽에 이제 레일을 갖고 있는 그 어셈블 부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경계가 좀 모호하잖아요. 아무튼 수리를 하고 바로 판매를 하셨네요. 뒤쪽에 때려 맞았는가 보네. 네,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고객님이 사실 벌써 어저께 차를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계약을 하시려다가 그래도 혹시 하셔가지고 그냥 저한테 맡겨주셨습니다. 차량 가격은 1,100만 원이고 이런 차가 참 어렵긴 한데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대구로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차고지로 출발했습니다. 좀 늦었네요. 시험은 떨어져 불합격.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하고, 이게 시험을 쳐보면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항상 느끼지만 이게 기출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노력을 안 했는 대가를 바라면 욕심이죠. 근데 커트라인 60점인데 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한번 봐봤습니다. 이게 다 까먹어가지고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문제가 공식도 막 생각 안 나고, 그래 공식도 몇 개 외우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10시가 다 됐고, 예상 도착 시간은 11시 반이고 부지런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덥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약간 쌀쌀한 찬바람이 불었거든요. 근데 그냥 에어컨 2단으로 하면 좀 더운 정도. 물론 이 차가 에어컨이 좀 약하긴 하지만 다른 차 같으면 에어컨 2단? 이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볼 차는 이제 복스바겐 페이튼인데, 이 뭐 복스바겐 그룹이 뭐 아우디, 벤틀리, 뭐 복스바겐, 뭐 세아트, 뭐 뭐야 그 일반 대중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스코다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복스바겐 그룹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같은 차 벽다구를 가지고 이 차도 참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이튼 같은 경우는 아우디 A8, 그 다음에 벤틀리, 뭐 플라잉 스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기 저기 포르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차들하고 다들 같은 차들을 쓰기 때문에 언뜻 생각해봐도 그런 차들을 쓰는 형제차 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차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덮어놓고 이제 우리가 일종의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면 당연히 그 차가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치 이제 프리미엄 차량, 이제 럭셔리 차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본 골조를 공유하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가 안 좋다라고 하기 힘들겠죠. 그 구성이. 그래서 이제 그런 구성을 사치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본 골조를 이제 복스바겐이라고 하는 이제 국민차의 기함급에 공유하고 있는 차다. 그러면 그 차가 뭐 사치품이지 뭐.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그 럭셔리 차들이 바가지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격 차이가 2배, 3배 나면 그게 바가지가 아니고 뭔가요? 그게 바가지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는 카울, 껍데기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그 골조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바이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껍데기가 뭐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본 골조잖아요.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뭐 축이 몇 축이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럭으로 치면 뭐 프레임이 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어떤 프레임 방식을 썼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역사적인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이 차와 같은 차들을 쓴 동일 세대 벤틀리 뭐 혹은 아우디 뭐 이런 차들과 이런 패키지, 이런 묶음, 여러 가지 상품 묶음이 다르고 뭐 소재 차이라든지 디자인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동력계라든지 골조라든지 서스펜션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동일하다. 같은 차다. 그래서 같은 차인데 다른 형제차 대비 월등히 저렴하다. 그러면 그 자체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구매 가치가 높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튼이 만약에 아직도 출시가 되고 있다면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우디 A8 같은 차도 벤틀리나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들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뭐 복스바겐 마칸이라고 하는 아우디 Q5, 그 다음에 복스바겐 투아렉, 이런 차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차 타보면 미묘하게 그 복스바겐 차의 느낌이 있거든요. 요즘 포르쉐 타보면 이거 어디선가 익숙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가 상향 평준화가 된 건지 하향 평준화가 된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인 페이튼은 가성비가 좋은 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면 지금 이 차가 이제 누유가 체크되어 있어요, 성능 점검에. 그러면 이 V6 디젤 혹은 가솔린 이 누유 누수가 굉장히 흔한 다발성
이슈거든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도 앞쪽에 이른바 앞쪽에 전판 레일들을 다 뜯어서 수리는 해야 될 거다. 이제 막상 열어보면 가마지로 기름 줄줄 새고 있고 냉각수도 줄줄 셀 거다. 이 부분은 고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예상되어지는 부분인데 또 외판 수리 정도도 예상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걱정은 하체 상태가 과연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인증능동차라서 시운전이 아마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 차 상품 가치를 매겨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건이나 환경은 좀 제약이 있겠지만, 그쵸. 아무튼 그렇고, 저는 요 폭스바겐 인증능동차는 처음 가보거든요. 그래서 아니 여기 매장은 자주 갔죠. 여기 그 매장은 자주 갔는데 인증능동차 안에 어떻게 돼 있고 뭐 매장은 가봤는데 이제 그 매장에 있는 차를 본 건 처음이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기대와 부푼 마음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집에서 챙겨온 커피 좀 마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차가 이 초장부터 막히네요. 이거 저는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 예상은 못했는데 생각보다 차가 더 막힙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 이 막히는 구간은 7원 분기점이라고 그 북창원 끝자락, 그러니까 함안 초입, 그러니까 창원과 경남 함안의 경계까지 차가 막힐 것 같습니다. 막힌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통행량 자체가 많은 거죠. 뭐 서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어디 뭐 공사 구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여기가 저속 구간, 그러니까 터널이 군데군데 연속으로 터널이 3개, 4개 이렇게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상시 정체 구간, 그 다음에 상시 사고 다발 구간, 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큰 사고도 많이 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조심해야 돼요. 안전거리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근데 안전거리 확보하면 옆에 차가 끼어들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교통인데, 교통 문화고. 근데 여기 먼지가 아니라 여기 모래가 모래도 아니다. 이 정도면 자갈이다. 자갈이 엄청 깔려 있네요. 이게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제 차들이 이제 뿌려놓고 간 거겠죠. 청소 한번 하긴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뭐 주기적으로 하시겠지만, 아까 막히는 거는 고장차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장차가 이게 고속도로 순찰차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차를 빼니까 뚫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 앞에 분기점에서 이제 중부내륙 고속도로 탈 거고, 중부내륙 타고 쭉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쭉 가면 전라도 방향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쪽. 요즘 같은 때 녹음이 풀어라 가지고 이렇게 지방으로 이제 운전하기 나름대로의 좀 맛이 있습니다. 뭔가 푸르름을 만끽하는 그 맛, 어떤 여행하는 느낌, 그런 맛이 있습니다. 앞차는 저기 제법 무거운 걸 실었나봐요. 차가 훅 꺼졌다. 저 정도면 1톤이 넘어가는 건데, 제가 짐작해보면 참 우리나라 화물차들 튼튼하죠. 정말. 안전도 문제, 그러니까 충돌 안전도 문제만 아니면 실용성, 내구성 측면에서는 최고의 차인데, 저 포터가. 게다가 포터는 약간 이제 변색 모델들, 파색 모델들, 그러니까 봉고도 있죠. 약간 용도별로 또 라이프 스타일,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약간씩 그런 차량의 라인업을 다양화시켜가지고 참 우리나라 산업이 역군이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정말
실용적인,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차량이죠. 무거운 어떤 가공부품, 금속 가공부품을 싣고 납품 가시나봐요. 자, 저는 이제 중부 내륙으로 진입을 했고, 열심히, 어우, 차 많다. 원차가 저래 많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기는 대구, 남대구, 서대구 방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화원오포 IC가 보이고, 이제 7km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분이 차 보는데 시간 얼마 걸립니까? 좀 빨리 좀 봐주시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대한 빨리 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말이라도 이쁘게 해야죠. 와, 대구 덥다.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와, 후덥지근한 공기. 대구 올 때마다 느껴지죠. 대구 더워요. 진짜 이제 여름이다. 네, 오랜만에 남대구 톨게이트로 나오네요. 오랜만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이제 SM5 그리고 뭐 스파크 뭐 이런 차들 봤었던 곳입니다. 뭐 그랜저, HG 뭐 여러 번 왔었죠. 등 아우 더워. 그래도 아직은 5월이라서 에어컨을 안 켜고도 이렇게 다닐 수는 있습니다. 덥긴 하지만 뭐 다닐 수는 있다. 여기 인터체인지 내리면 바로 있죠. 여기 그 야외 노지 중고차 매장들 그 사이에 있는 몇 안 되는 실내 매장, 뭐 실내 매장 좀 큰 데가 있기는 있지만 거기는 아니고 저기 보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중고차 단지들은 애초에 입지 자체가 약간 변두리인데 그 고속도로 주변 이런 데가 많아요. 그렇게 지었나봐. 접근이 용이한 변두리. 그게 이제 중고차 단지들의 입지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왜냐하면 넓은 땅이 필요하니까 땅값이 비싸면 안 될 거고, 그런데 사람들은 찾아와야 되니까 접근성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대신 선택을 하는 게 멀리 나가되 이런 곳으로부터 진입 접근성이 좋게 그런 곳에 생겼나 봐요. 아무튼 도착을 했습니다. 더워. 진짜 여름이네. 여기죠. 여기. 인증연구 고객 주차장 택배 전용. 일단 여기 주차는 뭐 누가 빼달라면 빼주죠 뭐. 네, 촬영을 못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들어가 보시죠. 네, 이 녀석입니다. 시동을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일단은
아, 이거는 똑딱이 타입이 아닌가 보네. 세월 기스는 좀 모르는데. 코스트 클로징이 없나? 없네. 이게 옛날 차라서 단차가 제법 있네요. 아, 딱 뜨거워라. 이 판내가 확 올라오네. 의외로 외장 소리는 많지는 않네요. 다행히. 여기가 소리가 있어 보인다는 부분은 단차가 생각보다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아, 탄내가 엄청 나네. 세안 기스도 제법 있고, 문콕도 좀 있고 하네요. 근데 의외로 체키 도장인데 다 생각보다 뒷범퍼야 뭐 범퍼야 그래서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아따 매연 냄새. 주행거리 대비해서 턴칩도 많지 않네요. 펌프 소리 외에는 소리가 없는 것 같은데? 장비를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소리가 없어 보이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게 패널이 비철이네. 철 아니고 이 디펜더만 철이고 철 아니고. 근데 보면 트렁크 수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 보면 트렁크는 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0점을 잡죠. 0점을 잡고 전차를 줍니다. 설정이 안 맞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얘는 수리가 있고요. 얘는 수리가 없고요. 전동도 없고. 자, 여기는 수리가 있고. 여기는 칠이 안 들어가있어. 여기 칠 안 들어갔고. 여기도 칠 안 들어갔고요. 여기 빛을 칠했고, 여기 칠이 있고, 요 놈은 칠이 없어요. 육안으로는 잘 모르겠다. 칠이 없고.
정리를 하면 뭐 들어갔고 트렁크랑 네, 여기만 있네. 여기 트렁크랑 앞범버 뒷범버 네, 그 외에는 제칠인데 저쪽도 생각보다 양호하네요. 일단 유리도 최고 도장입니다. 그래서 제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아요. 유리가 최고 도장이거든요. 이제 수월마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좀 있긴 해요. 확실히 보이고. 그렇지만 범버는 교환이고 여기 좀 찍힌 거 그리고 수월마크가 좀 있긴 하지만 도장은 최고예요. 나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도장 들어가는 부분 확실히 이런 마무리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도 도장이 막 도장이 된 건 아닌데 다소 아쉽긴 하네요. 네, 지금 주행거리는 16만 5천 킬로고요. 뭐 이런 거 이런 건 잘 되고 블랙박스가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나머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수온이 다 올라 있거든요. 요온 수온 다 있는데 히터가 지금 히터가 약하게 나와요. 이거 약간 히터박스, 히터코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에어컨도 약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히터박스 에어컨을 점검해야 되겠다. 히터박스 에어컨 좀 문제가 있다. 네, 진단기 보겠습니다. 네, 이상 코드는 없네요. 네, 막 수온이 뜬다거나 지금 충전 알터네이터 잘 작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GR도 잘 작동하고 있고, 그 다음 흡기 매니폴드 압력도 정상적인 것 같고, 데이터상으로는 이상이 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시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어 드라이버는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쇼크를 잘 올라갔네. 에어 쇼크 오르락 내리락은 하는 것 같습니다. 실내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2열도 지금 옆에 담당자분이 계셔가지고 말 시키는 바람에 센서가 저렇게 뜨는구나. 뭐 기능적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공조기 문제 말고는 차가 이 복스바 끊기는 이 특유의 직선이 있네. 마운트 이런 부분 미션에서
이상한 소리는 안 나고요. 일단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쪽도 있구나. 썬루프, 뭐 블랙박스가 지금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스티어링이나 하부 이런 부분은 다 출고 상태예요. 근데 엔진에 냉각수 누유, 그다음에 누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나 예상한 대로 누유 누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외장 수리가 많지는 않은 점은 좋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이런 부분은 아직 더 타도 될 것 같다. 뒤쪽에 미터, 언더바디 이런 부분은 뭐 특이점이 없다. 실내는 깨끗하다. 그런데 이제 누유 누수가 가장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공조기는 수리해야 될, 점검 및 수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냉각수가 좀 색이 안 좋은데 뭐 기름이 뜨는 건 아니라서. 네, 누유는 생각보다 안 심한데 올펜이나 이런 부분에 흘러내리고 있지 않고, 누수 흔적이, 오래된 누수 흔적이 있어요. 올 내리는 정량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트렁크도 깨끗했고요. 딱 그냥 예상한 수준이다. 그래서 그리고 컵홀더 하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고장난 부분, 기능 이상이 있는 부분은 조치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고객님께서는 그냥 하체 수리하고 누유 누수 수리하고 이렇게 타시면 나름대로의 베이튼의 그 묵직한 맛을 느끼고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지 모르겠네요. 오늘 옆에 계속 담당자분이 계셔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의 결론은 근데 굳이 힘들게 이렇게 이 차 사가지고 그 머나먼 길고 힘든 여정을 떠나셔야 되나, 좀 말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 차를 꼭 사겠다 그러면 반대할 만한 차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준다면요. 블랙박스는 새로, 저 보니까 고장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엔진 옆 선판을 한번 뜯어야 됩니다. 올 수리는 한번 하셔야 되고, 타이어는 많이 남았고 패드는 한 30%, 뒷패드는 한 70% 남았습니다. 그럼 실내는 깨끗하고 나머지 기능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도서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